지금 도영이하고 천욱이 안 와가지고 이거 찍어야 돼서. 자, 오늘 할 단어는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 자, 여기서 얘기할 건데, 자,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요 명제 너무 중요합니다. 자, 형광펜 칠 빡 해놓으세요. 당연히 수능 내신, 아이고야, 이씨. 수능 내신 둘 다 중요합니다. 겁나 중요한 애예요. 자, 여기 명제 보시면, 자, 급수가 수렴한대요. 아, 뭐야, 씨. 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냐는 거예요. 0이다 라는 게 이제 명제예요. 자, 예를 든 게 아니라 증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 급수라는 애가 어떠한 숫자, 지금 전제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죠? 어떠한 알파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급수를 총 3가지 표현을 배웠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부분합이어서 부분합의 형태로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극한 성질 개념 있죠. 극한 성질에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리미트 AN이 알파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뭐라고 했죠? 알파입니다. 영상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친절하게 증명 다 해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미트 AN 플러스 2도 알파고 계속 알파입니다. 어차피 무한대 들어가면 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쌤이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리미트 Sn-1도 뭘까요, 결국? 리미트 Sn이 알파라 했잖아. 그럼 얘도 알파겠죠. 방금 했던 이 성질을 이용하면. 근데 우리가 이 AN이라는 게 미적분 들어서 많이 쓴다 했었잖아요. Sn 빼기 Sn-1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쌤이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얘가 뭐였죠? 알파였고 알파였죠.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니까 0 나오죠. 증명 끝났습니다. 즉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수렴할 때 이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0의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시험 100%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한 90% 이상의 확률로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애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수능충? 굉장히 중요한 애니까 이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역은 성립 안 합니다. 역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리 바꾸는 거였죠. 이거 자리 바꾸면 뭐예요? 이거 역 뭐예요?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이지.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쌤이 아까 워밍업으로 수업할 때 외우라 했던 얘기예요. 이거부터 해야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몇이죠? 0이죠. 그럼 요거 지금 충족시켰어요? 근데 얘를 급수 때리면 아까 뭐랬죠? 발산한다 했죠. 즉 수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요 자식 명제의 발레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역은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0이라고 급수 수렴 아닙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 보시면 항상 급수가 수렴할 때가 나옵니다. 문제가. 리미트가 0을 먼저 주진 않습니다. 되게 그게 중요한 발레로서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그냥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해됐나요? 급수가 수렴해야 리미트 값이 0입니다. 리미트 값이 0이라고 급수 수렴하는 거 아닙니다.
아닐 때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SM은 무조건 수렴만 하는 식으로 줘요. 저 아까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난 전제가 전제. 이게 전제. 이게 가정. 아,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가 수렴하는데 아까 쌤 AN은 SM 떠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하는데 둘이 찢어버렸잖아요. 사치면서도. 근데 그럼 SM이랑 SM 마이너스 1이 둘 다 수렴하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급수 자체가 리미트 SN이잖아. 괜찮나? 오케이. 요게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이 책에선. 다 적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옛날에 기억나니? 명제 친구 누구죠? 기억 안 나구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제 친구 대우 두 글자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선생님 리미트가 앞에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이건 대우 명제입니다.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바꾼 거 여기죠. 근데 부정까지 시켰으므로 이 명제는 대우입니다. 이거 대우예요. 여기 써있네요. 대우. 그래서 대우도 참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음 급수가 발산하는 걸 증명하래죠. 그럼 요게 일반항인데 얘한테 딱 리미트 씌워봐. 몇 나오니? 1 나오죠. 0이 아니죠. 0일 때만 0이 미안.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대우 명제 0이 아니면 급수 발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니까 급수 발산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뭘 적어요? 여기 다 있어요. 자, 넘어가고 문제 풀러 가죠. 이거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급수 두 개 모두 수렴할 때 더하기 빼긴 자유롭게, 곱하기 나누기는 반드시 전개 내지 약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00%다. 너무 중요하다.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급수의 값이 2021이라고 돼 있죠. 자, 2021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 어떠한 숫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숫자 나오면 뭐라고 했지? 수렴한다고 했죠. 그럼 결국 뭐예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극한의 일반항 물어보죠. 그러면 얘가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 값은 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얘에 대한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오랜만에 자, 요거 수렴하고 요거 수렴하니까 얘도 뭐 한다? 수렴한다. 이거 오랜만에 했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값은 3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 자, 마찬가지로 급수인데 이 급수가 숫자가 나왔다는 건 수렴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리미트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3분의 1로서 수렴하죠. 그래서 리미트 an 값은 몇이 됩니까? 3분의 1. 자, 그럼 문제가 이거 계산을 했는데 이거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죠. 그냥 4측량산 때려 넣으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몇 나오니? 5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 참 쉽네. 자, 이거 진짜 쉽게 나온다잉. 수능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나와요. 딱 잘라 얘기하자. 3월 모의고사 이거 안 나오면은 내가 선생 때려칠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월은 1단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급수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급수로만 8문제예요. 수열의 극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조건 나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꽁이야 문제가. 자, 됐고 뭐 여기서는 쌤이 더 할 거는 뭐 영상으로 소개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어이 뭐야? 이거 얘기합시다. 이거 한번 쌤이 예를 들어준 적이 있긴 한데요.
급수가 있는데 뿔마뿔마 반복이 돼요. 그럼 이 i는 무한히 계산하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이요. 발산하죠. 왜냐면 무한대만큼 더했다는데 그 무한대가 짝수 번째인지 홀수 번째인지 알 수 없다 했지. 그럼 얘가 특징이 홀수 개를 더하면요. 하나 아니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면은 계속 1이에요. 그치? 근데 짝수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0이죠. 즉 홀수 개 더한 거하고 짝수 개 더한 거하고의 결과가 다르죠. 느낌 이렇게 가지면 돼. 수학2에 우극한 자극한 느낌을 가지면 돼. 그럼 우극한 자극한 값 다르면 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얘도 그렇게 가지면 돼요. 홀수 번째 더한 거랑 짝수 번째 더한 거랑 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한히 더하게 되면 진동을 하게 돼요. 01, 01, 01, 01, 01을 반복하게 되겠죠. 값이. 그렇기 때문에 값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란디라는 아저씨가 만드신 방법이래요. 씨발 존나 조용한 거 보소. 그란디가. 그래서 이 방법 1로는 별로 쓸모가 없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 한 90% 확률로 나옵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뭐 수렴하는 급수는, 다음 중 뭐 발산하는 급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수열의 극한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야, 그리고 여기 책에 여기 는이라 돼 있죠. 너네 책에 어디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는이라고 돼 있나요? 백이라 돼 있나요? 네. 그쵸? 이거지. 내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이거 오타 같아가지고 씨. 는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홀수 번째의 급수와 짝수 번째가 똑같았어. 알파라는 값으로. 그걸 리미트 S에는 항상 수렴하는 거죠. 알파로서.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반대도 리미트 SN이 알파면 짝수도 알파고 홀수도 알파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값이 다르면 발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지선다로 많이 나와요. 이거 오지선다로 출제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중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시오.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풀마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풀마가 반복되고 있을 때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하면 안 돼. 또 일단 그걸 확인해야 돼. 자, 풀마가 반복될 때 일단 짝수계랑 홀수계를 더한 걸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서 이거는 몇 개예요? 짝수계예요? 홀수계예요? 이거는 지금 짝수계죠. 그러니까 즉 만약에 S2면 2개겠죠? S4면 이렇게 4개겠죠? S6이면 이렇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계산해 보시면 뭐 4개를 했으면은 이렇게 양 사이드로 남죠. 6개 했어도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 남죠. 그건 짝수계를 했으면은 무조건 양 사이드로 이렇게 남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S2N인데 걔한테 리미트 붙이는 게 극한이잖아? 급수잖아? 그럼 급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괜찮지? 이렇게만 설명해도 괜찮죠? 잘 들어야 돼. 이해 안 되면 얘기해주고. 자, 얘는 홀수계예요. 그러니까 즉, 한 개만 한다든지, 다음은 3개겠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5개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 누구만 남아? 2분의 1만 남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둘의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자, 근데 보기 2를 보자. 자, 마찬가지로 풀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볼 겁니다. 그건 짝수일 때 봅시다. 자, 이렇게 2개 하면은 뭐 딱히 사라지는 건 없고 4개 하면은 양 끝이 남죠. 그럼 n번째를 하게 되면 양 끝이 남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리미트만 붙여주면 되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홀수계 볼게요. 한 개 했을 때는 이제 1이고 3개 하면은 2분의 사라지니까 1이고 5개 했을 때도 3분의 사라지니까 1이죠. 그럼 홀수계의 결과도 몇 나와요? 1 나오죠. 둘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1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즉 필마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구분하는 법은 알려줄게. 이 숫자의 흐름 보면 돼. 이거 계산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 잘 봐요. 여기 숫자 바뀌는 거. 분모만 바뀌어요? 분자 둘 다 바뀌어요? 분모 분자 둘 다 바뀌죠. 아래쪽 봐볼래요? 분모만 바뀌죠. 분모만 바뀔 때는 수렴. 분모 분자 둘 다 바뀔 때는 발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또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 발레 만들 수 있어요. 발레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풀기 너무 귀찮으면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1씩밖에 차이 안 나지.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쌤이 직접 보여줄게요. 뭐 3분의 아니 3이 아니라 뭐 4분의 1, 그 다음에 뭐 9분의 뭐 3, 뭐 16분의 뭐 5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거 일반항은 n제곱분의 뭐 2n-1 뭐 이런 식으로 적혀요. 대충 적은 거야.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극한 보내면은 0이죠. 그럼 이때 또 수렴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갭이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즉 1이나 2밖에 차이 안 나면 이건 발산하는 애고요. 차이가 커요. 분모랑 분자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충 알아듣겠죠? 아니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하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신에 나옵니다. 수능에서 사실 이딴 거 안 나옵니다. 너무 그런 유형이라. 하지만 알아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당연히. 넘어간다잉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하자. 이 급수. 자,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SN을 구하기가 힘들면은 쌤이 말했잖아. 이거에 대한 공식은 없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식이 없으니까 얘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이걸 썼었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덩달아 발산할 거야. 라는 거 이제 증명했었죠. 그 소리야. 여기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뭐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조합급수란 말 교육과정 없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면 세 번째 등비 급수입니다. 또 이제 와, 또 등비수열 극한하다가 이제 또 등비 급수 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했을 땐 좀 쉬웠죠, 사실. 그리고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 살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었죠, 사실. 그 비교라면요. 근데 급수 생각보다 귀찮죠. 등비급수는 얼마나 더 귀찮게 해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쌤이 일단 10시에 저기 잠깐 끝내야 돼가지고 이제 조금만 얘기하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등비급수는 무한히 더하는 거겠어? 무한히 더하지 않는 거겠어? 당연한 말이죠. 무한히 더하겠죠. 어떤 수열을? 그래서 등비급수는 식이 시그마 n이 1로 갈 때,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R n-1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에 들어오면서 따졌던 게 있죠. A랑 R에 따라서 너는 수렴하니 발산하니를 물어봤었죠. 오케이?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결국 급수는 더하기니까 부분합을 이용할 거면, 즉 SN을 구할 거면 등비수열의 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공식을 잠깐 적겠습니다. 자, 너네 머릿속에 R-1은 이제 웬만하면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1-R로 외우세요. 1-R을 거의 쓸 겁니다. 항상.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이 급수가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등비수열 극한할 때 얘기했었는데 누굴 기준으로 나누니? 처음엔 A. A를 기준으로 나누죠.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죠. 자, A가 0이면 이 급수의 식은 일단 쓸게요. 그냥 시그마 0이죠. 그럼 0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결과는 0이겠네요. 그래서 수렴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가 문제지 사실. A가 0이 아니야. 그럼 이제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야? R. 공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공비 몇 기준으로 봤죠? 1.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는 굳이 안 써도 이해할 수 있지, 진동에. 풀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n값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진동하니까 따로 증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리미트 SN을 이용할 거거든요. 부분합을 이용할 거야. 그럼 리미트 공비층이 1보다 크지? 이때만 한번 봅시다. R-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 보면 n제곱이 분자 분모 둘 다 있니? 분자에만 있니? 분모 없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애가 없지. 지금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무한대로 가는 애가 요거밖에 없지. 그럼 이 식은 발산하겠니? 수렴하겠니? 발산해. 그렇죠. 발산하겠죠. 분모에는 n제곱이 없어요. 그럼 얘는 무한대 안 가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적혀야지 그 약분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죠 지금. 그래서 요 자식은 발산이고요. 자, 이번엔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라고 해봅시다. 그럼 식은 마찬가지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근데 이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을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리미트 Rn제곱은 몇이죠? 0이죠. n제곱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과가 뭐가 돼? 1-R분의 A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1 빼기 0은 1이니까. 이해되니? 즉 뭐하니? 수렴하지. 그러면서 얘가 굉장히 중요해. 수렴하면서 결국 1-R분의 A라는 게 뭐야? 그 결과인 거야. 결과인 거야 얘가. 1-R분의 A가 그러니까 수렴해. 근데 그 결과가 1-R분의 A라는 거예요. 이 결과까지 기억해야 돼요. 얘는 지금 무조건 결과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요, 이걸 리미트 S에 안 써도 됩니다. 결국 이 시그마는 1은 n제곱 해봤자 1이잖아. 시그마 A겠죠. 그럼 A를 졸라 더하겠지. 그럼 뭐 하겠어? A를 졸라게 더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잖아 결국 계속. 그래서 이때는 발산하게 돼요. 어라, 등비수열 극한이랑 다르죠. 등비수열 극한에서는 R이 1이면 1로 수렴했었잖아. A로. 근데 얘는 아니지. 그 차이가 극한과 급수의 개념 차이야. 극한은 무한대번째에 너 누구 있니? 무한대번째 가면 너는 누구니? 이걸 찾아내는 거고, 급수는 너 무한대까지 갔네? 나 이거 다 더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 등비급수에 대한 수렴 조건은 이때랑
이때만입니다. 즉 A가 0이거나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사이면 돼요. 자, 등비수의 극한하고의 차이 딱 알겠죠? 등비수의 극한은 1쪽에 는이 있었잖아. 얘는 없습니다. 이유도 설명했어요. 수렴해봤자 뭐해? 무한히 더해버리면 하나씩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로 등비수의 극한은 요거였죠. 놓치지 마시고. 자, 시간 나시면 좀 쉬는 시간에 그럴 일 너네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수렴 조건 찾아보시고 좀 쉬었다가 10분쯤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복습을 잠깐 하면요. 아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 항이 0이거나 상준하 공비가 어때야 된다고? 공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로 그때 합은 뭐라고? 1 마이너스 R분의 A. 그렇죠. 좋습니다. 자, 뭐 영어 외우기 힘드시면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1 공비분의 첫 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등비급수가 나와 있습니다. 준우야, 첫 항 불러봐. 1. 그렇죠. 요하나 공비 불러봐. 저요? 2분의 2 마이너스 X. 그렇죠.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근데 괄호 1번.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랍니다. 그때 x값의 범위를 구하래죠. 그럼 이미 첫 항은 1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걘 빼고. 그럼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양쪽에 2 곱해주시고 2 빼주고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죠? 끝. 자, 괄호 2번. 이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 거죠, 지금. 그럼 계산했을 때 아까 쌤이 말했죠, 식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이라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1 빼기 이거 그냥 1 빼기 2분의 x라고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첫 항일. 그럼 약분하고 약 사라지고 역수니까 x분의 2여서 그게 3분의 2여서 x값은 3 나오죠. 쌤, 근데 이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해서 결국엔 그 1 마이너스 R분의 A로 했잖아요. 예. 그거 이미 전제 조건을 깔고 간 거죠.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수렴하니까. 범위 따로 안 따져도 되는 거죠. 또 수렴- 문제 풀 때요, 만약에? 네. 에? 맞습니다. 그냥 수렴 하나 돼 있으면 굳이 범위 안 따져도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지. 합을 했어. 근데 여긴 지금 x가 1차식이잖아. 2차식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x가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범위에. 그럼 그때 범위 따라서 둘 중 하나 걸러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발전 문제 이거 야 영상 잘 봐야 된다. 발전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지우고 있어.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발전 문제 잘 들으세요. 얘도 잘 들으세요. 변형 문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냥 풀었어도 얘는 꼭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등비급수에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을 구하라는 건 결국 수렴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이거 첫 항 5분의 3이고 공비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수렴합니다. 그럼 둘 다 수렴했을 때 시그마 성질에 의하여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해도 괜찮고 한꺼번에 계산해도 괜찮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잖아 지금. 한꺼번에 돼 있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할 거야. 그럼 얘를 먼저 해보자. 이거 첫 번째 거.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할게요. 그럼 1번은 자, 첫 항이 5분의 3이고요. 공비 5분의 1입니다. 그럼 공식 바로 쓰세요.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자, 그럼 5분의 5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라고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첫 항이 1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바로 식 들어가시면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뭐 분모 귀찮으시면 3 미리 곱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에이씨, 약분하지 말걸. 자, 둘이 더해달라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게 되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식을 쪼갤 겁니다.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럼 얘는 쪼개게 되면 4n제곱분의 2n제곱. 자, 지수법칙 쌤이 항상 말하죠. 따로 쓸 수 있는 노력을 하셔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얘도 지수법칙에서 3이라고 쪼개주셔야 됩니다. 그럼 쌤이 자연스럽게 4분의 3 n제곱이라고 한 이유가 n제곱 n제곱 똑같아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 똑같이 해주시면, 아 미안해, 자꾸 공간이 없어서 좀 위로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공식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각각.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이고 첫 항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공비 4분의 3이고요. 첫 항도 4분의 3입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거 2 곱하면 1 되고 2 되고 1 되니까 2분의 1만 될 거고요. 네, 색깔이 다르게 2분의 1로 할게요. 네, 더하기 여기 4 곱하면 3 되고 4 되고 3 될 거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럼 4분의 37까지 나오겠, 아니 4분의가 아니구나. 2분의 19까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뭐 이해하는데 큰 무리 없죠? 아마 등비수열 극한보단 나을 거야, 지금 오늘까지 내용은. 다음 주 내용이 미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등비급수 아마 1시간 하면 끝날 거거든요. 미칩니다, 사람. 도형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와, 재밌게 이제 지수함수 극한 같은 것도 이제 하겠네요. 이제 미적분 시작이죠.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 이 사인을 연습시킬까? 아, 그냥 수능 수업 때 하자. 자, 이거는 예일 때만 좀 특수적으로 푸는 건데요. 아니, 뭐야, 이거, 이씨. 예일 때만 특수적으로 푸는 건데, 이거 나열해서 푸셔야 돼요. 규칙이 좀 달라져요. 자, 이것 좀 가져가죠. 얘들아, 사인 2분의 파이는 사인 90도지. 사인 90도 몇이야? 1이야. 기억해야 된다. 2 들어가면 사인 파이다. 사인 파이는 0이다. 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사인 2 파이는 0이다. 그래프 그림은 이거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 파이고 여기가 2파이여서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나열을 해봅시다. 그럼 1 들어가면요 3분의 1이겠죠. 근데 이게 왜 나열해야 되냐면 2 들어가잖아. 0 돼버려요.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걔는 안 쓸게요. 0 됐으니까. 자, 그럼 3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도 3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여기 3 들어가고 여기도 3 들어갈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가 첫 항이겠죠. 여기서 1로 갈 때 몇 곱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수열은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바로 식 쓰시면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자, 위아래로 9 곱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쌤 문제에서 음흠.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이게 등비 수열인 걸 줬잖아요. 네. 만약 문제에서 등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 풀어라 했을 때 지수꼴. 지수꼴이니까 바로 할수 네, 맞습니다. 왜냐면 상징이 말하는데 다음 급수합을 나와라. 아니 다음 급수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럼 그때는 이제 식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수꼴이니까 등비급수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저 삼각함수 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사인 써 있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아 그럼 요것만 해볼까? 이거 누구 시켜볼까? 성민이 한 번도 안 했죠. 성민아. 네. 요거식 시그마로 좀 해줄래? 이건 계속 연습하는 게 좋아요. 4의 n승 오케이. 분해. 1의 n승 으흠. 마이너스 3의 더하기 먼저 쓰고 마이너스 3에 n제곱 쓰셔야겠죠. 자 그럼 정민아 이거 찢어서 n제곱 다 묶어서 불러볼래? 그럼 뭐 더하기 뭐라고 하면 돼? 4분의 1 n분의 그렇지 n제곱 시금 더하기 플러스 시그마 아 시그마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4분의 3 땡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잘했어요. 처음에 이게 좀 힘들어하더라고 애들이. 우리 아가들 잘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시그마 n이 1로 갈 때 이제 2고요. an이 an제곱은 12라고 했죠. 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등비 급수입니다. 그럼 등비 급수가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린 그 합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아, 등비 급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럼 an을 AR-n-1제곱이라고 적자고. 그럼 이걸 첫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라고 하고 세 번째 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거는 1-r분의 a는 2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an을 뭐 했습니까? 제곱을 했죠. 그럼 공비하고 첫항 당연히 바뀌겠죠. 첫항 뭘까요? A1의 제곱 즉 a제곱. a1이라고 하지 마. 귀찮아. a라고 해 그냥. 공비는 어떻게 될까요? 공비 원래 r이었잖아. R의 제곱 그렇죠. r제곱 되는 거죠. 둘 다 제곱 되는 겁니다. 그럼 식 쓰시면 1-r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게 10입니다. 근데 이 식 잘 보시면 인수분해 냅니다. 그럼 이렇게 a제곱은 a 곱하기 a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약분되니까 6이고요. 그럼 1 플러스 r분의 a는 6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1번과 2번을 이용하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계산 가능해요. a, 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를 정리하시면 2 빼기 2r이고 여기서 a를 정리하게 되면 6 더하기 6r이므로 2씩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0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r이므로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a값 계산해 주시면 a값은 3 나오겠죠. 자, 그럼 문제 끝났네. 이젠 세제곱할 차례지. 그 세제곱이니까 첫 항은 A 제곱 즉 a 세제곱이니까 27. 공비는 r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식 만들어 주시면 1 빼기 공비분의 아이 우리 아가들 손 아파 죽겠어 지금 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8분의 9분의 27이니까 요 9 약분됩니다. 그래서 8 이쪽 올라가 주시면 24까지가 나오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 n제곱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우, 영상 잘 봐야겠다 이거.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자, 수열 AN에서 A1이 1이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제곱이 5분의 1 N 제곱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 식 보고 AN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구나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AN은 R의 n-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 AN 플러스 1은 R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둘이 곱한 게 5분의 1 n제곱이니까 일단 이거 지수법칙으로 쪼개면 이렇게 될 거고 AN 플러스 1을 계산해 주시면 얘랑 곱하는 거니까 R분의 1 곱하기 뭐 지수법칙 이용해서 R제곱의 n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거를 그냥 지수법칙 싹 다 이용해서 R에 2n-1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5분의 1의 n제곱이랍니다. 괜히 했네 그러면. 자, 그럼 그랬을 때 뭐 일단 여기까지 냅둘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거 뭐 R값 구하기엔 조금 더러워가지고 식이 냅둘게 일단. 근데 문제에서 급수인데 A, 2n에 대한 급수죠. 그러면 첫 항은 뭐가 됩니까? 1이죠. A1이 1이라 했으니까 제곱해봤자 1이잖아. 공비는 R제곱이겠죠. 자, 식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는 1-R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린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풀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자, 그럼 R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식을 좀 해봅시다. 여기 써있어요. A2N의 수탕이 1이에요. 아, A2N이구나. 아이씨. 그냥 R 아니에요? 오우, 야, 고맙다잉. 여기 1르면 A2죠? 그러면 첫 항이 R이죠? 땡큐. 그럼 여기 R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풀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쌤이 아까 이거 좀 모양을 맞춰야겠는데 너네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쌤이 이걸 계산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변을 좀 조정할 거거든. 우변이 조정이 되나 근데? 오? 우변이 조정이 돼? 식이 좀 그런데? 이거 보험분수 아니에요? 이거 부분상 아니 그걸로 푸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일단 해서 R값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에이씨.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일단 이거 요렇게 적었잖아. 그치? 잠깐 여기서 이거 지울 필요 없습니다. 막가지 여기서 A2N을 구할게요. 왜냐면 A2N이 이거다. A2N이 이거야. AN이 이거잖아. 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이거 얘입니다. 이렇게 A2N을 구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거 실제로 식 만져보시면요 R값을 구하기가 너무 지금 빡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따르게 봤더니 A2N 자체가 얘였다는 걸 알았네요. 그럼 결국 시그마 A2N이라는 건
시그마.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네 지금. 5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첫 항 5분의 1이고 공비도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위아래로 5 곱해주면은 이거 1 되고 이거 5 되고 이거 1 되니까 4분의 1까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A, EN들 한번 구해봤으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5분의 1의 n승 시그마 한 거 있잖아요. 예. 5분의 1의 n승이 그 등비수열이잖아요. 네. 그거 SN 했을 때 리미트 n은 무한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리미트 아 근데 그 결과가 1-4분의 2였잖아. 아, 그걸 해서 만든 결과를 암기하라고 했던 게 1-4분의 2야. 그래서 그냥 저기서 바로 넣은 거예요? 아, 그쵸?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외운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어우, 생긴 거 봐. 개빡세게 생겼네. 영상 잘 보시고. 자, 당연히도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급수 성질. 극한보단 좀 더 쉬워요, 얘가. 그리고 내신 하시는 분들은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왜 이렇게 많아? 자, 등비급수 활용합시다. 갑자기 누가 까꿍하고 있네? 더 넘겨. 아, 거기다. 75조. 야, 이상한 애 있어. 언젠가, 아니, 절대 안 보게 될 아이인데. 좀 점? 순환 소수지. 자, 이게 시험에도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면 골 때리는 애거든? 순환 소수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을래? 여기 잘 봐봐. 이거 땡은 기억나지? 땡땡에서 반복되는 거. 혹시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아니? 99분의 1. 다행이다. 이거 땡 하나랑 9야. 그래서 99분의 이거 그대로 쓰면 AB라고. 저거 땡이 A에만 있으면 90이죠. 네, 90이에요. 만약에 근데 땡이 A만 있을 순 없어요. 땡이 B에만 있을 수 있어요. 90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가 말한 건 이거예요. 이때가 90이고 A, B 쓰고 땡 없는 애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거를 중2 때는 뭐 당연히 등비수를 안 배우니까 이제 걔네들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자, 여기 잘 보면 책 보면서 할게요. 자, 0점 A 땡 B 땡 돼 있죠. 그럼 이 숫자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해되지? 그럼 2개씩 반복되니까 2개씩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분의 1이 그쵸? 그러면 얘는 100분의 AB고, 얘는 100의 제곱분의 AB고, 얘는 100의 6제곱분의 AB예요. 공이 6개, 이렇게 6개니까 6제곱 써주면 되거든. 그럼 이게 첫 항이지. 그럼 공비는 뭐야? 100분의 1. 잠깐만. 잘못 썼다. 이거 106제곱이 아니다. 106제곱이 아니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4제곱 아니에요? 이거 10으로 바꾸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다. 12제곱, 14제곱, 16제곱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럼 공비가 뭐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이죠. 10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순환소수가 무한히 가잖아. 수렴하겠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럼 등비급수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9이 99분의 AB란 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린.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에 나오겠니?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뭐하러 객관식에 내? 애들 다 빨리 하는 뭐 알 텐데. 나오면 서술형에 나오겠죠. 수능은 이거 안 나와요? 수능에냐? 절대. 네버 안 나와.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신에서도 진짜 10개 학교 중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내신하는 친구들은, 자, 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드렸죠? 꼭 여기 읽고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문제야? 이게 문제야. 도형에서의 등비급수 활용이라 해서 자, 딱 잘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100%입니다. 내가 처음 얘기했죠?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고. 프레탈 아닌데? 응? 프레탈 아닌데? 이게 프랙탈이에요. 나도 프레탈 했어. 내신 100%입니다. 근데 쌤 프랙탈이라는 이름 안 써요, 그냥. 수능 100% 내신 100%입니다. 당연히 공부 빡세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너네들 3학년 교재가 다 수특이기 때문에 수특에서도 이걸 어렵게 다룹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성민이가 프랙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일단 몰라도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프랙탈이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근데 등비급수 도형 이러면 좀 깐지 안 나니까 프랙탈 쓰시면 이쁘겠죠. 아무튼 요 아이가 그거야.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쌤이 방금 일정한 뭐라고 했죠? 비율이라 했죠.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즉 보시면 아예 땡땡땡 돼버렸죠. 무한히 나누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즉 등비급수야. 그럼 얘네들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지, 결국. 이 배경 지식부터 가져가. 쫄지 마, 이 문제 풀 때 일단. 물론 도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그럼 그때 정리하면 돼, 문제 나올 때마다. 근데 너네들이 결국 뭐 하면 되냐면 아까 등비급수가 수렴했을 때 그 공식이 1-r분의 a였지. 너넨 첫 텀과 공비만 알아내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나름의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친절해. 자, 문제 가볼게.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해볼게. 얘 말고 야, 어딨냐? 말고 어딨어? 내가 원하는 문제가. 문제 짧은데? 좀 문제 엄청 긴 거 보고 싶은데. 여기 있다. 이렇게 길거든. 자, 교육청 문제죠? 자, 이게 한 문제입니다. 개빡치죠? 너네 책 보면 더 과간이겠다, 야. 아닌 것 같지? 이건 좀 아니지? 자, 얘들아. 여기서 이게 개꿀이야. 이게요? 왜냐면, 잘라. 여기 잘라봐. 잠깐만. 이거야. 결국엔 나만 보면 자르고, 잘라봐. 이게 첫 항이야. 약간 설명이 여기서 공비 나와. 무조건이야. 무조건 첫 문단에서 서탕 알려주고요. 무조건 두 번째 문단에서 공비 알려주고요. 마지막에서 공식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문단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너네 5 하잖아. 지금 성민이 5 했지만 공부하시다 보면요. 나 되게 당연한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가면은 좀 더 금방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게 결국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런 문제가. 그럼 너네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문제 절대 대충 읽지 마시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문제 보자마자 자르세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찾는 법은 여기 R1에서 자르시고 R2에서 자르시고 여기서 자르시면 돼요. 물론 R1 말고 뭐 A1, 뭐 B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딱 첫 문단 있죠. 거기서 못 풀었지.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그 문제 못 풀어요, 더 이상. 첫 문단에서 모든 게 끝나요. 첫 번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걸 읽으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읽고 이제 여기서 첫탕을 구하세요. 무조건.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이 문제 못 풉니다. 요행 바로 아니 뭐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지. 여기 좀 더 힌트 있겠지. 없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 버립니다. 첫탕 얘기는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첫 문단을 보시고 이 첫 문단을 아득바득 보세요. 어떻게든 첫탕 구할 때까지. 그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안 되면. 어차피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 하진 않겠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죠? 우리 다 죽어봅시다. 이거 봐. 이거 뭐하는 짓거래 이게. 이제 요거 넓이 찾아야 돼요. 얘는 좀 쉬운 편이다. 야. 삼각형에서 이거 원 빼면 되겠지? 하나? 아님 말고. 오늘은 쌤하고 워밍업을 좀 할 거예요. 한 2문제 하면 끝나겠네요 오늘. 그래서 얘가 쉽습니다. 뭐야 이거? 다 알려줬네? 첫 장이 0.5땡이래지. 땡하나당 뭐라고? 9분의 5. 네, 그래서 이거 9분의 5예요. 얘는 땡 여기만 있네. 얘 없네. 90분의 2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아서 계산하세요. 안 합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해줄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아마 오늘 이 문제 하면 끝나겠네요. 자,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식이 실수의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는 모에다가 몇을 곱한 식. 이게 실수의 식이라고 불러요. 적어두세요. 실수의 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수해서 곱하는 거예요. 네, 실수배, 그러니까 실수를 곱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3분의 1 안에 실수를 곱하고 있죠. 방금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곱한다 했죠. 그럼 무슨 수열이거든요? 네,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첫항하고 공비만 찾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점 P가 어디를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하여 P1, P2, P3를 움직이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움직이죠. 그리고 다음과 그림으로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그때 그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여기는 문제들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천천히 규칙 찾으러 가세요. P1부터 찾자. P1 여기 있네. 몇 콤마 0? 1,0이죠. 자, 그럼 이제 P2 찾을 거예요. P2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X좌표는 그대로 1이죠. Y좌표는 이만큼이죠. 근데 여기 그 힌트를 줬어요. 3분의 2라고 줬죠. 왜냐? 5P1에 3분의 1을 곱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길이는 3분의 2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P3를 가보자. P3는 Y좌표는 그대로죠. X좌표가 빠졌네요. 자, 그럼 Y좌표는 그대로 3분의 2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P2, P3의 길이는 P1, P2의 3분의 2죠. 아, 결국 이 길이에 3분의 1을 곱해달라는 소리지. 어? 9분의 4지. 근데 제발 부탁할게. 결과 쓰지 마.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써. 그래야지 너네가 규칙 쉽게 봐.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써. 무조건 제발. 수열 풀 때는. 근데 그게 1에서 빠졌지. 아, 그건 성미야 9분의 5라고 계산한 게 방금 저거 다 계산해서지. 절대 계산하지 마. 왜냐면 규칙을 몰라 보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극혐이에요. 이 문제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P3 여기 있으니까 1에서 뺀 거잖아. 3분의 2의 제곱을.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좌표가 변하지 않죠. P4는 아직 규칙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럼 X좌표는 그대로 쓸게. 이렇게. 자, Y좌표는 더해졌니 빼졌니 이제?
빼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계산 가능하죠. 세제곱이라고. 자, 그럼 y좌표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에서 3분의 2의 세제곱을 뺄 겁니다.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규칙 혹시 보이십니까? 자, 잘 안 보이죠, 규칙이? 더 하세요. 옵니다. 그럼 이제 x좌표 더 하겠죠. y좌표는 그대로고요. 자, 그럼 x좌표는 자, 요 길이는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3분의 2의 4제곱이라는 거. 그걸 이제 더해야 빼요? P4에서 P5가 되니까? P4에서 P5가 가니까 더하죠. 절대 이 문제를 급하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기 싫다고. 자, 이제 이러면 x좌표는 규칙이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이제 확대해 줄게요. 이게 x좌표입니다. 규칙 보입니까? 일단 이 PN이라는 좌표는요, x좌표든 y좌표든 더하기 식으로 만들어지죠. 무슨 수열의 합이죠?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x좌표 특징이 끝났어요. 첫 항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이제 공비는 계산해도 돼 이제.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적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아직 y좌표 규칙은 혹시 알겠니? 그럼 이제 y좌표도 등비수열의 급수의 극한이 에이씨 합이겠죠? 그럼 얘 첫 항은 3분의 2. 그렇지.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렇죠. 즉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쓸게요. 똑같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PN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PN은 결국 이거 이후로 쭉 쓰겠죠. 다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더 하는 거죠. 즉 등비급수합입니다. 그럼 얘는 공비 9분,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쓰고 첫 항 이렇게 쓰고 y좌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결국 합일 거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9 곱해주시면 9, 13, 13분의 6 이렇게 적을 수 있어서 얘가 답이 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첫 번째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과정 다 쓰세요. 그 과정에서 규칙 보입니다. 결과에서 규칙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익숙해지면요, 너네들이 이제 눈치 깝니다. 아, 이거 등비급수구나. 그냥 눈치 깝니다. 그래서 처음과 두 번째 것만. 그러니까 나중에 짬 차면요, 여기서 끝나요. P5까지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등비수열일 텐데, 등비급수일 텐데. 여기서 하나, 둘 나왔으니까 이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됐나? 요런 식의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서. 쌤이 했던 말 다시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의 경험이 쌓이면 뭐 할 준비가 되는겨? 이런 문제 풀 준비가 되는겨. 어우 쉣, 봐봐. 어우 fuck, 어우 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매년 수능에 나오고 이런 이 유형 있죠. 매년 기출 문제가 몇 개씩 생기냐면 3월, 4월, 3월에도 나온다. 이번 3월에도 나온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에 나와요. 즉 기출 문제가 1년에 7개씩 나와요. 매 시험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실제로 풀어보시면요, 이거 유형 한 30개, 40개 들어있어요. 기출문제 집에. 근데 한 20개 풀면요, 다 똑같아요, 문제가. 익숙해져. 나중에 뻔해져.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